이번에는 이기종 기자랑 함께 삼성 스마트폰이 미국 관세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지금 관세 때문에 난립니다. 예, 뭐 관세를 어제 전격 시행했다가 네, 다시 90일 유예해서 네, 이게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아직 뭐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90일 유예됐지만은 90일 이후에 이렇게 적용받게 된다면은 가장 우려스러운 품목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었는데 예,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삼성 스마트폰이 만약 이런 관세가 적용되게 되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삼성 스마트폰이 연간 출하량이 2억 3천만 대인데 예, 북미 지역에 출하되는 물량이 3천만 대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물량 기준으로는 뭐 13% 정도이고 대신 북미 지역에 출하되는 3천만 대가 플래그십 비중이 큰 편입니다. 갤럭시 S 폴더블 폰. 그래서 단순히 13% 이상의 영향이 삼성전자 그리고 그 삼성 디스플레이, 뭐 삼성 전기라든지 이런 부품 협력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수로 볼 때 13%밖에 안 되지만은 예, 대부분 값비싼 프리미엄 폰이 대부분이라서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13% 이상의 이렇게 타격을 본다라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보통 플래그십 모델 하나 팔면은 예, 중저가 모델 3개, 4개 판 거랑 비슷하기 예, 때문에 뭐 예.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예. 그래서 되게 유익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에 대해서. 아니 그런데 3,000대인데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번 관세에서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25%인데 예. 삼성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생산 기지가 베트남이단 말이에요. 예. 근데 베트남이 꽤 높은 관세를 받게 됐지 않습니까? 46%. 예. 그래서 또 이제 삼성 스마트폰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여기 삼성 스마트폰 출하량이 2억 3천만 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 중국 업체랑 하는 그 합작 생산 물량 4천만 대 빼면은 1억 9천만 대입니다. 예. 여기서 절반 이상을 베트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50%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예. 그 북미 지역까지 가는 물량의 70% 이상을 이 베트남에서 하는 것 같고 예. 베트남의 관세가 46% 예. 붙었고 그 다음에 삼성 스마트폰 공장 중에 캐파가 큰 곳이 이제 인도인데 예. 인도에 26% 붙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25%. 그 나머지 삼성 스마트폰 공장이 뭐 브라질,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여기는 캐파가 좀 작은 편이고 브라질은 10%, 인도네시아는 64%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럼 3천만 대 중에 70% 정도가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예, 북미로 간다. 70% 이상일 거니까 예, 2,100만 대 이상이 어쨌든 베트남에 만들어서 북미 지역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00만 원에 팔던 제품이 만약 베트남에서 이렇게 수출된다면은 예, 146만 원이 되는 겁니까? 예, 46%가 붙으니까 그 판매가에 그렇게 붙는 거여서 가격 경쟁이 굉장히 될 것 같은데 예, 만약 그렇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 소비자들이 그만큼 부담을 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관세 그 영향도 있겠고 그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 기준으로 본다면은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전가해서 판매가를 높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삼성전자 본인들이 일부 흡수하는 방안, 본인들의 어떤 이익률을 떨어뜨리는 방안 또는 그 제조업체, 부품업체에다가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뭐 판매가를 올리고 제조 원가를 조절하는 형태로 영향이 이렇게 세 방향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판매가도 올라가고 예, 삼성전자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게 되니까 마진이 떨어질 거고 예. 협력사도 굉장히 좀 단가를 낮춰야 된다는 이런 압박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부품 협력사들이 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뭐 삼성전자가 지금 뭐 베트남에 물량이 가장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인도로 얼마나 옮길지, 구미로 얼마나 옮길지 이걸 보면서 그럼 부품 업체들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 부품 단가 인하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부품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제조 원가를 맞춰서 우리들의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계산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 지금 약간 좀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하던데 네. 바쁘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행히 90일 유예가 됐어요. 예, 예. 그 사이에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이제 관세를 낮추니만이 이런 협상도 하겠지만 만약에 안 되더라도 90일 동안에 그동안 베트남에서 생산해둔 물량들을 갖다가 오히려 관세가 덜한 뭐 한국이나
인도 이런 쪽으로 배분하는 이런 계획도 짜겠네요, 그러면. 예, 삼성전자에서 그런 방향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 대대적으로 물량이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건 없는데 일단 구미 쪽에서 많이 만들어 보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히니까. 예.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취임 이전부터 취임 이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그 관세 부과 대비해서 일단 4월, 5월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북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은 미리 재고를 확보해서 보내놓은 것 같습니다. 북미 예. 지역에다가. 그래서 그 제품들은 뭐 당장 지금은 관세 이후에서 10%인데 관세가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고 물량을 미국 보내놓은 상태입니까? 예, 미리. 그렇구나. 미리 한두 달치는 미리 확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업체들도 1분기에는 조금 좀 출하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90일 유예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뭐 협상하겠지만 만약에 이대로 관세가 90일 뒤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미국 리테일이나 소매점 같은 경우나 도매상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 관세를 적용받기 전에 예.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주문해서 이렇게 재고를 쌓아놓는 일종의 가수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가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제품 특성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은 이렇게 소비자들도 이렇게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예. 수요가 빨리빨리 바뀝니다. 그 TV 같은 것들은 뭐 2024년에 나온 제품이라도 지금 몇 대 내놔도 예. 잘 팔리는데 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모델이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왠지 좀 구형 모델인 것 같고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 TV 관련된 유통업, 뭐 베스트바이 이런 데서는 아마 TV 같은 것들 많이 확보해 놨을 겁니다. 네. 근데 그것보다는 스마트폰은 물량보다는 어떤 그 비중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어떤 그 새로운 신제품 수요가 강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량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 오히려 유통업체도 부담이 될 수 있고 예. 그래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하고 다르네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 관세한다 해서 그걸 쌓아놔도 유행을 타는 품목이 아니니까. 근데 그래서 스마트폰이 이게 유행을 많이 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3개월 정도면은 이 뭐 거의 흐름이 바뀝니다. 스마트폰은. 그래서 그렇게 재고를 많이 확보해서 판매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최근에 그 저기 폴더블 폰 이번 달부터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신제품 부품 양산 들어가는데 예. 혹시 부품 발주량에 변화가 있는지 여러 군데 여쭤봤는데 그건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전체 물량이 이렇게 그 레거시 시점이 언제입니까? 부품 발주량이 변화가 없다는 건 어제 그저께. 어제요? 예.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유예한다고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에서도 이게 뭐 근데 그거는 관세보다는 이게 전체 물량이 적다 보니까 예. 이게 뭐 크게 관세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북미 지역에서 판매하는 물량을 좀 줄이면 되니까 스마트폰은 레거시 신제품 합해서 1,000만 대가 안 되긴 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중국에 좀 팔리는 모델이고 한국, 유럽에는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폴더블 폰 쪽에는 부품 발주량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나머지 제품들도 크게 부품 발주량에는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황을 보면서 좀 뭐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생산 일정을 좀 앞당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만약에 예. 그 폴더블 폰 그 생산 그 계획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예. 1,000만 대라 하면은 그걸 갖다가 나눠서 해서 한 여름까지 하던 걸 갖다가 예. 미리 빨리 생산해서 빨리 미국으로 보내 놓는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저기 올해 그 G7 시리즈가 3분기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4개 이어서 모델이 그 원래 있던 G 플립 폴드 그리고 2번 접는 거 그리고 G 플립 보급형 나오게 되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일단 그 작년 모델 그 레거시 모델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좀 올해 이미 좀 많이 생산하긴 했습니다. 약간 더 많이. 그리고 세븐 같은 경우에는 이걸 미리 팔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일정을 앞당기다 보면 제품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2번 접는 모델은 올해 처음 나오는 모델인데 아마 그 제품 신뢰성 이런 것도 고려해야 돼서 굳이 폴더블 폰은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뭐 관세 때문에 이렇게 더 앞당겨서 생산하고 미국에 보내고 이거는 그렇게 수요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이제 관세 발표, 국가별 상호 관세 발표하고 난 다음에 예. 어쨌든 북미 시장에서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대결하는 거 애플하고 삼성 갤럭시 폰인데, 예.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오히려 더 높은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삼성이 예.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예. 전망을 내놨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전망도 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폰을 그 폭스콘에서 많이 만들고 중국 지역으로 보면 중국에서 만드는 것이 80~9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관세만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iOS 사용자와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지금 많이 분리돼 있고 오히려 이런 관세가 이렇게 계속 그 정책이 이어진다면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오히려 더 뒤로 밀리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는. 비싸지니까 안 예, 사려고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 리퍼브 폰을 더 구매한다든지 예.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그 거시경제 흐름도 봐야 되는데 만약에 관세 정책이 지속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러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소비자들이 굳이 이제 가격도 올라간 스마트폰을 몇십만 원을 더 줘가면서 사느니 리퍼브를 요즘 리퍼브 시장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 리퍼브를 구매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꼭 삼성전자 반사 이후로 갈 수 있겠다는 뭐 생각. 어쨌든 뭐 예, 정도는 적을 것 같긴 뭐 합니다. 스마트폰 업계 전체적으로 이제 예.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이제 예,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건데. 그런데 그 속에서도 더 이제 애플이 더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죠. 그런 식의 어떤 그 방향성은 있을 겁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iOS와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이제 그 다른 OS 넘어가는 비율은 미국 소비자 기준으로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 예, 매년. 예. 그래서 적다 보니까 그 삼성전자에서 어떤 그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을 만약 제공한다면 온디바이스 AI 같은 것들 그럼 뭐 미국 소비자들을 iOS에서 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교체 주기를 더 뒤로 미루는 이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 그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예전 트럼프 일기 때 예. 아이폰에 그 중국 관세를 면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오. 예. 그래서 이번 이기 때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애플에 어떤 그렇게 관세를 면제해 줬는데 어떻게 그 애플도 어떤 미국에 투자를 한다든지 해야 하는 것이 있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기준선이 있었을 겁니다. 그에 미흡했다면은 당시와 같은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에 요즘에 뭐 애플에서 하는 움직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눈높이에 부합한다면 또 그런 조치를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플 아이폰 출시가 9월이고 한 9월, 10월에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관세 그 부과 유예 기간이 90일인데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 지난 뒤에는 어느 정도 국가별로 이게 관세가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가들 협상하고 있고 예. 그리고 국내 부품 업체들은 삼성, LG 그룹 차원에서도 미국 행정부 지금 만나서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많이 출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몇 개월 정도 지나서 만약에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애플은 어쩌면 그 관세 문제가 정리된 상황에서 아이폰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삼성 스마트폰이 잘 팔리고 안 팔리고는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관련 부품 업체들이 많고 디스플레이라든지 카메라 모델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동안 스마트폰 워낙 안 팔려가지고 힘들었는데 이건 또 관세 때문에 더 힘들어질 계획에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90일 벌었으니까 그 사이에 뭐 정부 차원에서 관세 협상을 잘해서 좀 많이 낮췄으면 좋겠고 아니더라도 좀 손해가 덜한 지역에서 생산을 늘리는 이런 방향을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만 하겠습니다.